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청박입니다. 마르는 독했습니다. 네. 25번째 시작도 역시 책 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박님의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창고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니 이건 농담이고 정말 요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린 받았지 참. 네. 받았어도 사야지 정민요. 전 읽지도 않았어요. 이번 책이 유수의 언론들에서도 네. 어마어마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등등의 신문에서 약간 좌쪽인데요, 느낌들이 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겨레랑 우리 국민일보는 좀 짧게 다루고 서울신문 좀 길게 다뤘는데 네. 우리 또 정박님이 특수관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약간 특수관계가 아니, 있어. 뭐. 서울신문이랑 사주예요, 아니죠. 사주? 제가 출신이죠, 뭐. 네, 거기 아.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정 때문에 이렇게 또 길게 뭐라고 평을 했어요? 권력이란 키워드로 인간과 역사를 논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뭐 진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헤로도토스 뭐 이런 여러 사례를 좀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읽은 뉴스는 아닌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이 이 책 보면서 네. 진짜 칭찬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저한테 왜냐면 요즘 아니, 별로 걔가 실속 없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재밌고 유익하다면서 되게 정박님 팬이라고 꼭 전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네, 그땐 칭찬 말고 칭송으로 합시다. 네. 칭송. 칭찬하면 좀 네. 윗사람 같잖아요. 아랫사람을 네. 따는 것 같으니까 칭송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네. 샀다고 인증샷을 또 올리고 계시죠. 네, 아직은 고맙습니다. 부족합니다. I'm still hungry. 더 달려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한 25만 권 정도 나가야 또 저희한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알 수 있어요? 지금요. 체크가 됩니까 그게? 네. 매일 보시는 거 아니야? 막 잠 못 자면서 주식 확인하듯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초세를 친본을 찍었는데 네. 곧 제세에 들어간다고. 네. 오. 근데 한 500은 돌린 거 아니에요? 500권을? 다 돌린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저도 이제 한번 내본 사람으로서 책 내신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 오. 도시락? 네, 누가 샀다더만. 너 그래? 찾아가서 내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2,000권 찍었거든요. 초판을. 네. 2,000권 찍어서 제가 한 200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거의 자비 출판에 가까운 수준으로 찍으셨네. 근데 200권을 저를 줬어요. 오. 주변에 돌리라고. 네, 그리고 총 900몇 권이 나갔다는 얘기가 얼핏 네. 제가 들었었습니다. 요즘 같은 열악한 출판 환경에서는 네. 많이 나간 거예요, 많이 이게? 나간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제 아는 선배분도 예전에 책을 냈는데 네. 뭐 교보문고에서 2주간 베스트셀러 1위까지 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6개월 후에 출판사에서 이제 자기는 인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출판사에서 마이너스 40만 원 더 내놔라고. 진짜요? 네. 본인 인세가 200만을 선인세로 먼저 받았는데 네. 6개월간 팔린 책이 그게 미달하니까 마이너스 40. 원칙적으로 40만 원을 더 토해내라 이건데 뭐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냥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 퉁치고. 네. 근데 책을 요즘 사람들이 뭐 많이 안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책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개나 소나 다 쓰니까. 야, 걔 하면서 손이 너 왜 나한테 와? 그러게 몸은 숨길 수가 없네. 아니, 우리 정박님 같은 맞아, 분들은 맞아. 제외하고 진짜 뭐 주변에 보면은 막 별거 아닌 내용으로 쓰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팩트입니다. 네. 네. 그 책이 대중화됐죠. 뭐. 맞아요. 그래서 뭐 진짜 옛날엔 책 한 권 쓴 게 굉장히 어떤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그냥 한 200 벌면 나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자기 이력서에 그냥 한 줄 채워넣으려고 맞아요. 쓰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정민호도 하나 써. 나 뭘로 쓰지?
육아 달인 뭐 이런 걸로 쓸까? 아니 육아는 투포인트 연애 레슨 이런 거 하시면 유부녀도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나네. 여튼 우리 정박님의 책 계속해서 잘 팔려나가길. 그래서 한 10세까지 우와. 발음이 좀 그랬나요? 예, 한 10세까지 쭉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어려운 책. 정민여가 제일 싫어하는 책. 아, 그래서 오기 막 너무 싫어했던 그 책.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지금. 제목부터 너무 핵노잼인 것 같은 그 공자 아저씨가 쓴 공자 아저씨가 썼다고 할 수 없죠. 또 공자 아저씨 얘기를 담은 책. 뭐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의 플라톤. 이 결국 플라톤의 대화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스승 소크라테스와의 어떤 일어난 일들을 네. 결국 편해가지고 편찬해서 책을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후에 편찬을 한 거죠, 이 책. 그러니까 이거 공자가 직접 손으로 쓴 건 아니고, 네. 그죠? 공자가 얘기를 한 거를 그렇죠. 밑에 있는 제자들이 써서 모아서 네, 낸 책이 이제 논어. 그렇죠. 논어죠. 네. 논어. 무슨 뜻이에요? 논자가? 논하다. 논할론? 논할론자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네, 말씀었자. 네. 말 오늘 그대로 되게 약한 모습이네요, 정프로. 자신이 없어 나 오늘. 웬만하면 내가 그냥 좀. 이런 쪽은 자신이 없구나. 고전 이런 쪽에 되게 자신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얄드달의 맛 이런 건 내 자신 이 있는데 논어 이런 건 조금 내 자신이 없어요. 자, 논어. 논어는 공자가 썼다는 건 뭐 이제 저희는 알고 있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일부에 그 저자 소개를 좀 해드리니까 네. 공자가 어떤 사람이야? 네. 공자가 이름은 아니죠? 이름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겠지. 뭐 그냥 성이 공시고 성이 공시고. 예,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네. 큰 스승에게 붙이는 존칭의 의미로 자를 붙이죠. 아. 공자는 이제 이름은 애초에 구라고 하죠. 구. 공구예요, 공구? 예, 공구죠. 아, 이름이 공구. 그리고 네. 자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네.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 이름을 아주 귀하게 감춰야 되고 이제 관례라고 하죠. 성인이 되면 네. 새로 자를 하나 받아가 새 이름을 받거든요. 어. 그때 이름은 중리라고 불렀죠. 중리. 공중리? 그렇죠. 니는 중이라는 거는 우리 네. 백중숙계 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보통 중자를 네. 붙이거든요. 예, 공자 아버지가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아들이 좀 다리가 불편한 몸이 안 좋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공자에게 둘째로 태어난 거죠. 어쨌든 하지만 맏아들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자를 붙이고 니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리산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니자라는 말을 썼다. 이런 것도 하고 이름에 이제 구자를 쓴 이유는 그 중리산의 모양이 이 가운데가 정상 부분이 온폭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태어났는데 정수리가 온팍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짱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짱구라는 의미에서 구자를 썼다. 우리로 치면 공짱구죠. 공짱구. 나 지금 이름부터 지금 어려워요. 이름 얘기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본래 우리는 지금 이름을 한 번 쓰면 네, 이름 쭉 왜 이렇게 가잖아요. 바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름을 다양하게 씁니다. 어떤 나이가 어른이 되면 이름을 또 바꾸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맞거든. 맞을 수 있죠 사실은. 나중에 네. 이걸 이제 아주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름 바꾸는 걸요? 네, 그래서 나는 원래는 성인이 되면 내 이름을 내가 좀 바꿀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네. 하긴 이제 내 의지로 이름을 얻은 게 아니니까 부모님의 그렇지. 의지로 네. 만든 이름이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도 호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야? 호를 또 쓰려고 하죠 사람들이. 네, 고등학교 때는 뭐였냐면 호를 쓰려고? 그때는 이제 사실 몰라갖고 뭐 자호 이런 개념 잘 몰라서 그냥 호가 단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율화였단 말이에요. 율화. 그 무슨 뜻입니까? 율화? 네. 밤율자의 꽃화자죠. 밤꽃. 정민여. 왜? 아 근데 진짜 밤꽃 향이 그래요? 아, 밤꽃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네가 더 잘할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 향은 알지만 밤꽃 향은 몰라서 밤꽃향을 모르는구나. 밤꽃 자체를 내가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걸 밤꽃 향이라고 하죠?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밤꽃향 안 맡아봤어요? 예. 밤나무들이 쭉 있는데 가면 네.
내가 마치 게이가 됐거든. 아니 진짜로 물론 여러 냄새들이 네. 다 이렇게 각기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밤꽃이 혹시 제가 생각해도 가장 가까워요. 가까운 그 것 향과? 같아요. 예. 그래서 봄에 이렇게 밤나무들 꽃 쫙 어디 있어요? 요즘 맡아본 지가 좀 오래돼서. 밤나무 어디에 있죠?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밤나무? 밤나무도 보기가 힘들어. 이 고향에 가면 밤나무 있지 않을까요? 전주 쪽이에요? 멀리 가야 돼요? 아니 가까운 데 많아요. 그래요? 예, 밤나무 많은데 하여튼 저는 유라였고 응.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뭐 감수 이런 애가 있었어요. 밤수는 또 뭡니까? 이제 단물 뭐 이런 건데 이제 흔히 네. 꿀물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네. 왜 꿀물이었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샀던 그 역 같은 데 가면 그냥 야한 사진책 말고 네. 소설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책은 늘 주인공이 이제 일본 애들이었거든요. 네. 히로시니 뭐 이런 데를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할 때 항상 꿀물? 꿀물이 흐른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걔는 감수였고 저는 율화였는데 그냥 변태 집단이네. 아니야. 얼마나 이게 운치 있고 율화야. 이렇게 자네 감수 않는가.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린 그걸 썼단 말이에요. 동키호테네요. 스스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랬나요? 네. 아니 나는 그래서 내 이름은 내가 좀 짓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애들한테 뭐 제 아는 애는 진짜 이름이 둘린 애가 있거든요. 둘리요? 예, 여자인데 둘리였어요. 네. 근데 귀엽다. 둘리. 어릴 땐 귀엽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어디 저 회사 들어가는데 네. 뭐 박둘리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기잖아. 그리고 걔가 막 무슨 저 회갑잔치 할 때 박둘리 할머니 뭐 이러면 얼마나 웃길 거예요. 그래도 이름을 스스로 진다는 건 결국 자기 주체적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이라도 바꿔요. 그럼 밤꽃으로. 정밤꽃. 밤꽃. 바꿔요 지금이라도. 발음이 좀 힘드네요. 밤꽃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돌아가신 신정복 선생이 장명의 원칙이 있거든요. 네. 발음은 쉽고 풀이는 심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음하기는 아주 쉽게 발음하고 풀이는 뜻은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야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간다.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저도 이제 밤꽃 향이 이제 안 나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꽃 이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주시는 그 노노의 공자의 이름은 공구였고,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부모가 주신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부모가 준 이름이 공구. 그다음에 중리는 자. 네. 보통 자는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이름. 아니요, 관례를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고 나서 그건 그걸 누가 공부하는 지어요? 이름이죠. 보통 거기도 자기가 짓는 건 아니고 네, 주변에서 어른들이 그럼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쓰인 이름이긴 합니까? 자를 자가? 보통 많이 부르죠. 자를 보통 많이. 네, 네, 네. 소셜 네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선배라든지 주변에 본인을 잘 깊은 교류를 가지고 본 사람들이 지어주는 호가 있죠. 네, 호가 있죠. 그건 또 호. 네. 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다산 정약용 할 때 다산. 네, 그러니까 초사 공자의 김진영. 그러면 호는 뭐예요? 공자는 사실 공자에게 호를 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공자에게 호를 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공자야말로 뭐 처음부터 스승이라고 스승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니까. 보통 공자가 자기 제자들한테 호를 줄 수는 있지만 근데 호를 줬다는 이거는 뭐 크게 나오지 기록에 않고. 남지는 않고요. 네. 근데 공자 아저씨가 아빠랑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뭐 공자 같은 경우는 네. 그 태어났을 때 당시 그 부친이 네. 이제 부친이 송량흐리라고 부르셨는데 나이가 70대 할아버지시죠 완전히. 70에 애를 예. 낳았다고요? 그 시대 그러니까 70이면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BC 561년에 네. 공자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70대 노인. 대단한 분. 그리고 부인은요? 엄마는 16. 안씨 집안의 셋째 딸 16살. 70이 16. 네. 인공수정으로. 아니 근데
와. 이 공자 부친 숭냥을도 워낙 기골이 장대하셨다고 하거든요. 본래 그 공자가 지금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 지금의 중국 산동 지방 있죠. 네. 칭따오 맥주하는 네, 그 바로 네, 산동 네, 지방. 네. 그쪽 우리 산동 뭐 군만두 하듯이. 그 산동 사람들이 등치가 컸다고 그래요. 산동 그한, 산동 대한 해가지고 등치가 컸는데 바로 공자도 이제 실제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키가 뭐 9척 6촌 요즘으로 치면 2m가 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큰 아들이 좀 별 볼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이름도 맹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맹피는 맞이한테 맹자를 이름을 지어주거든. 네. 만맹자. 아 그래서 이맹이군요. 이건희 네 맞습니다. 형. 예, 예. 아. 맞맹자를 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맹자는요? 그 맹자도 만맹자로 보시면 되죠. 그 맹자는 아들이 하나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공부를 시키려고 맹모삼천지교 그죠. 그래서 이제 쓸만한 아들 구하려고 이제 16살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네. 받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70 먹은 노인을 그쵸. 그렇다고 뭐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안씨 집안에 찾아가서 딸을 달라. 이건 좀 야사인데 큰 딸, 둘째 딸은 다 이러는데 셋째 딸이 당돌하게도 나서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지? 이제 70 먹은 곧 갈 것 노인이랑? 같으니까 이제 그 집 재산 노린 거 아니야? 돈도 없었대잖아 별로. 근데 몸이 거구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좀 건강이 좋아하시겠죠. 뭐. 아, 그래도 70대 16이면 이건 기록입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진짜 그 정도면. 웬만한 저 누구야 그 미국의 헐리우드의 무슨 그 플레이보이. 휴 에프너 이런 네. 사람도 애를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 하여튼 기록입니다. 뭐 이번 대단하다. 몽탕도 이런 둘의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둘의 딸 놓고 피카소도 뭐 예. 남자는 가능하구나 진짜 그 나이에도.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라고 다들 하시네. 눈을 내리까하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 아니 최근에 그 루퍼트 머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머독도 자기보다 나이가 한 40살 어렸나요 그때? 웬디 정이라고. 웬디 정하고 사이에 딸 둘을 낳았죠. 그 딸들도 지금 뭐 나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튼 뭐 위너 중에 위너 우리 공자 아빠.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합을 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야합을 했다? 뭐예요? 야합. 들야자 합할 합자. 들에서 합쳤다. 공자 아빠와 엄마가 야합을 무슨 했다. 뜻이지? 야합을 했다는 건 본래 나쁜 짓을 서로 꾸밀 때 야합을 한다든지 하고 네. 또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할 때 야합을 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나와요 공자의 생애에서. 그러니까 사실 공자는 그러면 아주 뭔가 사람들에게 떳떳한 관계에서 나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출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의 어떤 그렇지. 정통성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출생이 좀 천하네. 그렇네요. 그리고 그 공자 엄마 집안이 결국은 왜 그 공자 엄마는 그 70 먹은 노인에게 시집을 갔을까? 그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 그 공자 엄마 집안이 대대로 일종의 무당 집안이라는 거죠. 무당 집안이라는 거죠. 그냥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무당 집안에 이제 시집을 무당 집안의 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기준이 좀 다른가 보죠. 예, 바라보면. 그래서 그리고 결국 결혼해가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들판에서 야합을 해서 그리고 공구를 가지게 되고 결국 애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도월 김용국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때 결혼 양식이 결국 공자 아버지가 일종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지팅 허즈번드 메리지 해가지고 방문하는 남편 결혼 방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본집이 따로 있고 여기 있잖아요. 자기 이제 안씨 집안 딸 여기는 한 번씩 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문 결혼이다. 방혼이다. 그러니까 비지팅 허즈번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겠다. 그럼 이게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럼 이게 어찌 보면 네. 이 아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 그렇네. 딴 사람이 방문했을 수도 있지. 그냥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으니까. 그럼 이 엄마는 그냥 그 할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몸집이 그 부친 쪽을 너무 닮았어요? 너무 이제 그 건장한 몸이랑 닮았으니까. 난 아니라고. 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랐는데 뭐 이미 아버지가 워낙 연로하시니까 공자 3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가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도 17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에? 네, 진짜? 네. 아 16에 애를 낳는데 17에 세상을 떠요? 뭐 그렇게 뭐 그때는 평균 수명이 또 뭐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은요 고아로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어머니 시신을 아버지 있는데 좀 묘소 근처에 네. 뭐 좀 같이 시신을 모시고 싶은데 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공자 17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예, 예. 아 저는 또 그 엄마가 17대 돌아갔다는 줄 알고 아 공자 17대? 그렇죠. 공자 3살 때 공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자 17에 공자 아, 그러면 뭐 클 만큼은 컸네. 17이면 뭐 다 컸지. 그렇다고 봐야죠.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 그죠 그죠. 예. 네, 잘 잡아주셨어요. 예. 그 뭐 엄마는 공자를 잘 키워 주셨나? 그때 잘 키워줬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가정 환경이 어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외가 쪽이 네. 아무래도 그 지금 무당- 기록은 예 무당집이. 그러다 보면 공자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 뭐냐면 네. 제사상 차리고 아오. 제사 아 지내는 그래서 그렇게 네. 제사상에 유교가 집착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유라는 것은 아. 유의 글자 있죠. 우리 유교할 때 유자가 사람 인변에 비유가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그 네. 뜻이 뭐냐면 여러 사람마다 해석이 있지만 예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농사 지을 때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기도하는 무당들이라는 거예요. 유가. 아. 유의 뜻이. 그리고 요 밑에 이자가 일자 있고 밑에 이렇게 빗장처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일자가 뭐냐면 빡빡 깎은 머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수한 뭔가 신분이 가진 재수나 뭔가 점을 치는 점사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유라는 것 자체가 본래 무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이 있겠지만. 양반 때문에 그럼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며 중국이며 다 그 제사 지내고 너무 짜증나 제사. 지금 정민여도 그 힘든 제사를 아, 그니까요. 근데 제사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요즘 제사 다 없어져야 돼요. 아니 근데 제사를 왜 지내냐면 네.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제사를 지낸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죽은 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냥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 드리면 되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차려야 돼요? 옛날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차려서 그렇죠. 먹었지. 그렇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네.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때 아니면 단백질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죠. 맞습니다. 지금은 없어져야죠. 그러면은. 없어진다기보다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종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아니 그 막 전 하지도 같은 거. 않잖아 너는. 아니 그래도 스트레스야. 그거 안 해도 어쨌든 제삿날에 막 전화 드려서 막 어머니 죄송해요. 막 제가 못 가봐서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근데 하잖아요. 애가 갑자기 울어서요. 아니 제사가 없는 지금까지 동서고금방론은 제사가 없는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네. 기독교도 서양 기독교도 서양에도 제사가 있어요? 부활절이라든지 이게 일종의 제사로 봐야죠. 사순절을 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는 계란만 삶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사는 있는 그 거죠. 정도는 할 수 있다. 계란 삶는 거야 쉽지. 7분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어떻게 네. 보면 뭐 제가 제사를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신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 위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적 관념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독교라든지 불교 쪽에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된다. 불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도를 해가지고 회탈을 하면 된다. 네. 근데 유학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뭡니까? 이거를 뭔가 다른 쪽으로 해탈하고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자. 그러면 뭐냐?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까지 쭉 이어지는 걸로 보자. 그럼 우리가 DNA가 우리 조상에서 받아서 후손에게 이어지듯이 네. 내가 연속성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내가 꼭 어디 구원을 받고 혜택을 안 받더라도 내가 그러면 정말 자식에게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겨가지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겨가지고 내가 오히려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논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공자가 한 번씩 꼭 이제 강을 가가지고 냇가라든지 강을 가서 그 강물 흘러가는 걸 계속 바라봐요. 하루 종일.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살아온 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끊임없이 흘러가고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고 인간의 어떤 사회라든지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아름답구나 저 강물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그런 어떤 유교 문화권이라든지 동양에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대처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냐.
당신이 죽었다고 바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죽은 당신을 기억해주고 기념해주고 후손들의 마음에 당신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구원과 해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저분 되게 보수적이네. 가부장적이고. 야, 한 2분을 그렇게 얘기를 네, 해줬는데도. 아니 그게 아니고 제사에 유독 되게 막 열변을 토하시네 정박님이. 그래서 전 붙이시나요 정박님은? 뭐 안 하시죠 아무것도? 본인은 안 하고. 아니 그래서 뭐 맞게 때와 장소에 맞게 그죠? 바꿔야죠. 네. 하여튼 여튼 이 양반이 그 무속인지 만에 태어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그 예법을 따르는 것에 좀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전하 정민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라는 것 자체가 본래 그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의식이 예전에는 네. 결혼식보다 혼례보다 상례거든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제사를 이제 장례를 지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요걸 가지고 먹고 사는 집단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라는 거예요. 유교라고 할 때 유라는 집단들이 바로 그 집단이고 공자는 사실은 그 유 집단의 일종의 거두였던 거죠. 새로운 어떤 실력자로 등장한 제사장인 거죠. 거네 제사장. 그렇죠, 맞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처음 보시면 되죠. 그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제일 중요하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네. 결국 우리가 유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익혀야 될 교양으로 네. 동양에서 유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6가지 아트죠. 예학, 사후, 서술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예잖아요. 예. 네. 그 예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상례와 제례거든요. 네. 장례를 지내는 방식과 제사를 지내는 방식. 이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가 될 수가 있죠. 네. 아 머리 너무 아파. 막 그 술을 막 3번에 나눠서 따르고 막 오른쪽으로 돌리고 막 홍동백서 뭐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머리 너무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요즘 나오잖아요. 홍동백서라는 것도 사실 네.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괜히 사람들은 결국 이걸 새로 이어받으면서 항상 하나 더 첨가하고 싶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그 가족 오락관 보면 네. 고요석의 외침인가 외침. 뭐 이거 보면 계속 말이 이게 했는데 똑같은 것 같죠. 이런 어떤 제사도 저도 점점 지금 늘어난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예전에 시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가도 네. 한 번도 같은 행사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달라지고 또 옆에서 누군가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지내냐 저렇게 지내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뭐 일단 공자란 아저씨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그럼 실망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10대 후반까지 자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가서 뭘 학교를 다니면 뭘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학교를 사실 다니고 이럴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뭐 학교 이런 것도 없었고 없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으러 다니는 거죠.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묻고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는 걸 좋아한 거죠.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뭐 사람인가 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뭔가 예전에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가 여기 의미는 뭘까 왜 지금 말씀대로 왜 이렇게 3번씩 뭘 하고 네, 저런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계속해서 탐구해 나간 거죠. 그걸 길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예, 그렇죠. 바로 현장에서 이 학문을 익힌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 글을 배우기 시작했겠죠. 계속. 그럼 그런 방식들을 다 공자가 만들어낸 건 아니구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구나. 그걸 뭐 좀 정교하게 다듬었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는 항상 했던 말이 나는 내가 만든 게 없다 이거죠. 글 같은 것도 춘추라는 거는 공자가 나중에 저술했지만 항상 네. 공자가 주장하는 게 나는 지은 게 아니고 술했다고 하거든요. 술이 부작이라 해가지고 네. 내가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들을 쭉 서술한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창작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민들이 그릴 거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썼다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예전에 누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권위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공짜란 포장이 내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 좋은 거 하면 사람들이 다뭐 콧방귀만 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성인이 계셔가지고 정말 좋은 도를 말해 주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 성인의 도를
있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묻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다시 제시해 드리노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아니, 한참 공부하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저 제자들 모아갖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어차피 공자는 욕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아, 성균관 있나? 아 있죠. 지금 아, 그게 정박님 같은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후학을 양성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사실 후학 양성은 뭐 아주 본격적인 후학 양성은 네. 그 공자가 사실 신 5인가요? 신 6인가 정확히 그때 노나라에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늦게 하셨네. 노나라의 벼슬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네. 네. 결국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네. 방랑을 떠나는 거죠. 내 재주를 좀 그리고 나서 결국 13년을 방랑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마디로 벼슬자리 였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 네.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아무 때도 못 아니 구워. 그 13년 동안. 4대 성인이라는 공자를 네. 그래서 공자가 결국 실패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 교육이구나. 후학을 양성하고 이 책을 춘추를 역사책 춘추를 지은 것. 이걸로 이제 자기를 했고 아니,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공자의 명성이 떨쳐나니까 네. 이런 나이부터 명성은 좀 있긴 있었군요. 일찍부터 계속해서 한 분야를 일종의 매니아인 거죠. 일종의 오타쿠인 거죠. 제사 오타쿠. 야, 오늘 욕은 나눠서 먹겠다. 나 혼자는 아니야? 대사 오타쿠. 됐어.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궁금할 거 있을 때마다 공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네. 답을 준다. 아, 지식인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죠. 그러니까 구글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네. 공자의 명성은 자꾸 높아져가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묻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공자 학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창 때 공자의 제자 공문이라고 하죠. 공문? 네, 우리 불문하듯이 네. 한 3천 제자가 있었다. 이런 3천이요? 예, 3천의 제자. 오, 꽤 규모가 꽤 있었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의 12사도지 않습니까? 12제자고 공자는 이제 공문 10철 해가지고 10명의 유명한 제자들이 있죠. 애제자. 예.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그 예전에 그 국어 교과서라든지 많이 배웠던 안해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2번 다시 사랑 안 해. 안회. 아 진짜 멍청하다 정부로. 이게 딱 이 테이블에 앉은 벽이 확 느껴지네. 이쪽은 무식팀. 안 해. 네. 마도님 은근히 진짜 유식하시다니까. 아니, 지금 어디서 아닙니다. 봤어 내가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막 한자도 보고 막 그랬어.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 이름 쓴 거 아니야? 안회.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왔을 텐데요. 우리가 단사표미라 해가지고 그 표주박 그릇에 물을 마시고 네. 그 아주 누추한 밥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네. 그 정말 뭐 보리밥 이런 걸 먹어도 네. 제누항 그러니까 그런 골목집에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청빈 안빈낙도의 대명사할 때 안 해줘 사실은. 그 돌을 워낙 좋아해가. 근데 네. 워낙 가난해 살아가지고 20대 중후반에 벌써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너무 20대 가난하게. 중후반에? 네. 그래서 결국 30대 초반에 요절한 거죠 아내가. 우리 마도님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흰말이 생겼어? 대출을 받은 다음부터 하여튼 아내는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자로라고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자로는 알지. 네, 자로. 뭔데? 야, 자로 모르니 진짜? 뭔데 말해봐요. 자로가 네. 공자님 제자 중에 가장 현명했어요. 모르네. 현명은 아내가 가장 현명했다고 하고 아, 그래요? 가장 과단성 있는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 자로가요? 자로. 네,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자로도 변방에 사는 야인이었거든요. 네. 공자를 찾아온 거예요. 어디 뭐 누군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도전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 자로가 어떤 옷차림으로 왔냐면 머리에는 수탉 있죠. 수탉의 깃털 꽁지를 그 딱 머리에 이제 장식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가죽으로 딱 주머니를 차고 오고 딱 완전히 진짜 이 일종의 뭐 거친 야생마처럼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매나 꿩 정도는 해줘야지. 닭 꼬리 해놓고 뭐 그렇게. 용맹스럽다고. 아니 그 닭도 왜 투개 하듯이 중국에는 투개 전통이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아주 용감하지 않습니까? 닭들도. 막상 닭 오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면서. 근데 닭이 진짜 네.
가만 무섭게 생겼어. 닭 무서워요. 얼굴 가만히 보고 토종닭 같은 것도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발 같은데도 얘는 좀 무서워. 네네네. 공룡 보는 느낌이에요. 작은 공룡. 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당신이 듣자 하니 뭐 군자고 유학 뭐 학을 한다는데 쫙 따지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자가 차근차근 이제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근데 학을 안 배우고 이렇게 하면 시비가 붙고 사람들하고 하다가 감방 가게 되고 이렇게 축축하니까 그래서 학을 배우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러니까 설득이 됐구나. 아니요. 자로가 갑자기 발떡이 나가지고 아니 대나무는 저 산 밑에 대나무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지 혼자 쭉쭉 잘 곱게 뻗고 잘 자라기만 하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런 배우냐. 거 이딴 걸 배우냐. 그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화살만 잘 쏘고 이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배우냐니까 공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대나무로 만드는 활에 앞에다가는 새로 만든 촉을 딱 붙이고 뒤쪽에도 기틀을 이렇게 붙이면 더 그 활로 그렇게 만든 활로 딱 가죽을 뚫어버리면 그 가죽을 더 깊게 더 곱게 확 뚫지 않겠냐. 그 말을 들으니까 자로가 팍 땡기는 게 있는 거죠. 일리가 있구나. 학문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학문을 해서 뇌를 다듬는다는 거는 더 강한 화살, 더 속도가 빠른 화살, 더 신속한 화살이 된다. 그게 딱 필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네,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정박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자. 딱 오잖아. 나올 게 없어.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 아 근데 자로가 나중에 그래서 공공에 차거든요. 왜요? 나중에 55세 이후로 네.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전국을 천하를 주유하면서 벼슬자리 얻으려고 그러니까 다들 제자들도 그 벼슬자리 같이 스승이 어디야 같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걸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실패하니까. 완전 뭐 어느 순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죽도 밥도 없이 정말 힘들고 배는 거의 일주일간 굶게 되고 어디 고의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고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묻거든요. 아니 군자는 이렇게 궁합니까? 이렇게 궁합법입니까? 하니까 그 공자 딱 한마디 하거든요. 군자는 본래 궁합법이니라. 할 말 없게 만드네. 소인은 궁해지면 흐트러지지만 군자는 궁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소인은 궁하면 흐트러진다. 마음이 막 어지럽게 갈피를 못 잡지만 군자는 궁해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 딱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로가 그냥 깨갱 해버리는 거죠. 자로도 사실 하고 무책임하다. 싶었겠죠. 무책임해. 무책임은 안 하죠. 그 나중에 네. 자로가 결국은 네. 그 뭡니까 닭키트를 가지고 머리 장식하고 네. 그런 야생의 사나이였는데 나중에 자로가 일종의 자기가 모신 윗사람의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 금객들이 자기 자로의 어떤 뭡니까 자로를 칼로 베는데 자로가 쓰고 있던 머리에 관 예전에 벼슬한 사람들은 항상 관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 관이 벗겨져 가지고 떨어지니까 갑자기 자로가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또 일어나가 관을 딱 묶어매고 군자는 절대로 관을 쓰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딱 관을 맨 채로 목숨을 딱 죽고 마는 거죠. 벼슬에 집착하셨네. 아니 벼슬보다 군자라는 것들 내 이상향을 난 죽음의 와중에도 그렇게 내가 야생마처럼 길들이지 않는데 내가 이제 완전히 스승의 가르침 그 군자가 된다는 것들 덕과 인과 이런 모든 참된 군자가 그렇죠. 되었다. 그 죽음에 있어가지고 그걸 딱 완성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삶의 어떤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래 볼 수 있죠. 정년 시절에 많이 공부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 어디 공무원 좀 몇 번 찔러봤다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애초에 공자가 젊은 시절에도 네. 그런 도라든지 재래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네. 한번 대단히 망신을 당하거든요. 어떻게? 공자가요? 예, 어느 집을 재밌겠다. 찾아갔는데 아니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노나라라는 나라가 네. 본래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있는데 임금 밑에 실력자들이 좀 있어요. 우리 치면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경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실력자들이 있어요. 뭐 각각의 지방의 귀족이라고 봅시다. 호족들이 있는데 이 호족들이 완전히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호족 중에 한 명이 어떤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서 이제 찾아간 거죠. 공자도 가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잔치에 얻어먹을 것도 많게 나오겠지만 뭐 그래도 좀 배울 게 있어 찾아가니까 그 일종의 집사겠죠. 그 실력자 집안의 집사 양호라고 이런 아주 좀 나름 그 노나라에서 실력자의 나중에 이 사람도 그 영모를 일으킬 겁니다. 양호가 공자에게
여기는 네 같은 촌놈이 올 게 아니다. 공자한테요? 네, 네 같은 천한 촌놈이 올 게 아니다. 귀족이 아니니까. 네. 아. 그래서 공자가 근데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이렇게 나오죠. 아, 뭐 거기 가서 뭘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입장이 안 존재 되는 거죠.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공자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공자 나중에 보면 말도 잘 몰고 활도 잘 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공자님은 저렇게 재주도 많으시냐 이러니까 옆에 자기 제자는 좀 띄워줘야 되잖아요. 우리 스승님은 본래 뭐 어릴 때부터 타고난 이게 워낙 성인이고 천재시고 해서 그렇다니까 딱 공자 한마디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본래 천하다. 천한 집안에 자라서 그렇다. 본래 부잣집 도련님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주가 없다 선재주가. 근데 천한 게 어렵게 자란 사람일수록 재주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천하게 자랐다. 전혀 구김살 없이 자기의 그걸 그냥 딱 밝히는 거죠. 나는 천해서 그렇다. 내 천해서 그렇다. 그 대신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 일에 유교 보면 아주 계급이 명확하고 네. 위계 질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공자는 본인 자체도 지금 태어난 것도 엄마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해서 야외에서 태어났고 본인 집안도 천했다. 근데 공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자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의 학문 유교 무류라 해가지고 여기 차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배움에 있어가지고 가르침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차별하지 않는다. 공자 굉장히 해놓은 게 철저한 계급이나 상하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자 사후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중국에 한나라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유방이 만든 한나라. 네네. 그 한나라에서 한무제가 이제 이 나라를 뭔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나라는 법가를 만들었잖아요. 네. 법으로 가지고 통치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년을 못 갔잖아요. 법으로 가지고 아주 엄격한 법을 내가 사람 조금만 하면 사형시키고 죽이고 하니까 착착착 돌아가가지고 중국 전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통일했는데 30년밖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엄격한 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를 만든 이제 유방이나 유방의 자손들이 야 이거 진나라처럼 했다가는 또 30년 만에 망할 거고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하다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유학을 채택을 한 거죠. 발굴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발굴하면서 본래 공자가 충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요즘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나라에 충성해라, 임금에 충성해라 이렇게 하는데 본래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는 충일의 의미는 자기 마음에 진실된 거거든요. 우리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자기 마음에 딱 거짓이 없는 게 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나라 무제 때부터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효도를 하는 걸 충성이다. 이런 식으로 매하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그럼 막 장유유서 이런 게 다 있긴 있었는데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게 있었지만 강조를 해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 개 말을 공작한 것 중에 네.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편집을 해서 그렇죠. 강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자의 삶이나 네. 공자의 논을 보면 공자는 윗사람이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일관된 기조가 뭐냐면 윗사람이 윗사람 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을 받는 건 네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윗사람답게 먼저 행동해라 이거지. 괜찮네. 네. 되게 오해했다 공자에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래? 그렇죠. 네. 공자는 절대 이 여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여자를 가르치기 힘들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자꾸 그러면 이게 남녀 차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 나오는 이제 해석을 보면 그때 여자라는 것은 이제 집에 있던 이제 하인들 있잖아요. 남자 여자 하인들이 있는데 네. 그 하인들하고 그걸 같이 총괄해가 말할 때 우리가 본래 자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서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비서 얘기는 혹시 안 전 지사를 지금 노리신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렇거든요. 만드네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까이 하면 기어오르려 그러고 너무 멀리 하면 또 원망한다. 그래서 그걸 참 이게 적당한 거리 감각을 두기가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성 차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참 다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부부 유별해가지고 차별을 한다는데 그 차별이 아니라 그때 별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제 다른 여자하고 구별을 해야지 바람을 안 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 유별이구나.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 자기 배우자는 다른 남자 다른 이성과 차별을 줘야지 서로 간에 이제 충실할 수 있고 서로 가족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 남편이나 다른 남자나 똑같이 해버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더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교묘하게 이제 결국 이제 한 나라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로 유학을 채택하면서 자기들 유리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우리가 공자 유학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좀 혁명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탈색을 시킨 거죠. 우리는 그럼 한나라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한나라 때가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삼국시대 때 본래 본격적으로 유학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리고 한나라 때 성립된 바로 그 동중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유학들 그 왕에게 아주 유리하게 각색된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그런 이데올로기 곡학가세까지는 그러지 그렇죠. 곡학가세가 된 유학 이데올로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뭐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네. 의미로 유교가 우리나라는 좀 들어온 거군요.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왜냐하면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국가가 하나 되려면 결국 율령이 반포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 요즘 지금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우리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라는 걸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헌법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기본 틀이 돼야 되니까 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헌절이다 이런 거 하듯이 바로 그런 율령을 반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율령이 반포되려면 결국 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율령의 어떤 근간이 되는 유학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저 개헌 논의가 활발하니까요. 헌법 관련해서는 좀 발언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 저 돈가스님은 이거 논어 읽어봤어요? 뭐 죄진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좀 지금 검사 같았어요. 검사고 추궁당하는 이거 검사실에 온 느낌이었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앞에 부분만 한 2편까지만 좀 읽어봤는데 2편? 예. 총 몇 편인데? 이게 이게 위전까지만 읽었는데 이게 총 몇 편이에요?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논어가 20편이에요? 네. 아, 그중에 2편이나 읽었어요? 10분 내로 읽으셨네요. 읽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한문 시간 때 봤던 구절이 이게 논어에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 것들이 좀 그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봤던 한문 구절이 기억이 나요? 와. 왜 그런 거 있잖아. 유유상종이네. 진짜 똑똑한 사람끼리 몰려다니는. 아니 그냥 너도 아마 저 기억 날 겁니다. 우리 뭐, 정민님도 어떤 예시를 못 내 지금 기억이 안 나. 60세가 되면 네. 귀가 순해 이순. 네. 그것도 논어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부록 이런 거요? 예. 논에 예. 그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지약 15세 지약 그쵸. 학문의 뜻을 세우고 그건 있잖아. 30에 일입을 하고 40에 그게 부록을 하고 논어에 나온 거구나. 뭐 부지위 부지 지지위 지지 뭐 네. 선생님이 이제 이걸 랩하는 건 뭐예요? 지지 뭐, 무지. 예, 뭐 참새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났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고 수업 시간 되게 열심히 들으셨어. 그러다가 머리 센 거 아닙니까 지금? 머리 대출 때문에 그렇죠. 아내도 결국 그 여러 가지 생활고 때문에 결국 머리가 거친 밥을 먹고 여러 가지 병을 얻고 참 그렇죠. 아내도 우리 정민이나 나나 머리숱이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 진짜 까매, 그리고. 어떡하지? 예전에는 사실 여민이라고 했거든요. 여민? 일반 백성들을 네. 여민이라는 게 거물머리 여자예요. 거물머리. 그 무슨 말이냐면 관리들은 관을 쓰고 다니고 두건을 쓰고 다니는데 일반 백성들은 안 쓰고 다니니까 검은 머리 그대로 다니니까 여민이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낮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 낮다고 지금 폄하하시는 거예요. 참지마. 지금 자기들은 관리라 그러고 아니 저도 지금 우린 지금 상놈이라는 거예요. 저기도 지금 뭐 무관이죠 다들. 무관이죠 다들. 근데 무관의 제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자들을 보고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관을 안 쓴 관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왕은 면류관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쓴데도 제왕이 역할을 한다. 그런 게 그렇게 나온 이야기죠. 네. 글 쓴 사람들 기자를 보고 무관의 제왕 하잖아요. 그 무관의 제왕이 그런 뜻이 저는 네. 그 왜 스포츠 같은 데서 네. 금메달은 못 땄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 맞아. 이런 사람들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기자는 네. 예를 들어 공무원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관을 안 썼지만 이 글 쓰는 힘을 가지고 이 글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제왕의 힘을 발휘한다 해서 그래요? 자기 기자 출신이라고 지금 또 기자 이렇게 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나 못 참겠어.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공자의 논어로 좀 돌아오도록 하죠. 근데 생각보다 논어가 재밌다. 괜찮네. 네, 재밌어요.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논어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